iOS 프로그래밍 실무 6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컬렉션 타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컬렉션 타입은 뭔가 모아놨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. 쉽게 생각해서 배열 이런 거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. 자, 우리가 일반적으로 객체지향 아니면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이 컬렉션이라는 말을 이제 많이 사용하는데요. 용어부터 잠깐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컬렉션이라는 말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. 컬렉션이라는 것은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컬렉션이나 컨테이너라고도 한대요. A grouping of some variable number of data item. 뭔가 그룹으로 만들어 놓은 건가 봐요. 그래서 이제 쉽게 생각해서 배열 이런 거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요. 그래서 이제 이 콜렉션의 예로서는 리스트나 셋이나 멀티셋, 트리, 그래프, 보통 이제 자료 구조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애들, 데이터를 여러 개를 가지고 놀 수 있는 애들을 생각을 하면 되겠고, 얘네들도 분류를 좀 하는 것 같죠? 리니어 콜렉션들은 이런 것들, 리스트, 스택 큐, 더블 덱 큐, 이런 것들 있고요. 그 다음에 어소시어티브 컬렉션이라고 들어봤죠. 셋, 멀티셋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구현할 때는 C++에서는 이 컨테이너라고 해서 더 많이 불러요. 컬렉션이라고 하는 것보다는. 그래서 이제 제 강의 들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C++에서는 이 스탠다드 템플릿 라이브러리 줄여서 STL이라고 하죠. STL. 그래서 게임회사나 아주 엄청 좋은 회사 게임회사나 이런데 C++ 프로그램하는데 들어가려고 하면 STL 써봤니? 라고 물어보죠. 이게 이제 스탠다드 템플릿 라이브러리 자료구조 알고리즘들이 들어가 있는 그 라이브러리를 써봤니? 검증된 알고리즘을 네가 가지고 놀아봤니?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할 때 많이 인터뷰할 때 물어보죠. 거기선 컨테이너라고 하고요. 자바에서도 보니까 따로 콜렉션 프레임워크가 있네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잘 알 테니까 한번 찾아보면 되겠고요. 파이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콜렉션 라이브러리들이 따로 있습니다. 그래서 덱이 있고, 맵이 있고요. 그 다음에 딕셔너리 있고, 스트링 있고, 이렇게 해서 이제, 파이썬이나 이런 데도 컨테이너 데이터 타입들이 이렇게 있네요. 그래서 일단 이제 컨테이너 혹은 요 콜렉션이란 용어부터 정리를 좀 했고요. 자, 그 다음에 수입트에도 보면 이제 콜렉션 타입이라는 말이 나와요. 그래서 콜렉션 타입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. 스위프트는 세 개의 프라이머리 중요한 콜렉션 타입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게 어레이와 set과 딕셔너리다. 그 다음에 storing collections of value 값들의 그 모음을 저장하기 위한 것들이라고 하네요. 배열은 ordered collection 순서가 있는 거래요. 값들에. 그래서 배열을 보면 알겠지만 인덱스가 있고 밸류가 있어. 인덱스는 보통 0부터 시작하죠. 첫 번 방은 0입니다. 0에는 6x를 넣고 1에는 두 번째 방이 이제 1이에요. 밀크를 넣고 이렇게 해서 순서가 있죠. 순서. 자, 내가 세 번째 방 알고 싶어요. 그러면 인덱스를 2로 해서 접근하게 되면 3이 아니고요. 2로 해서 접근하게 되면 이렇게 이 값을 얻어낼 수가 있겠죠. 자, 그 다음에 set이라는 것도 있는데요. unordered collection입니다. unique value. 그래서 순서가 없대요, set은. 그 다음에 또 unique value라고 되어 있네요. unique. 유일한 값이 있대요. 그래서 set은 보통 요 안에 너 이런 값 있어? 라고 물을 때 하는 거고요. 똑같은 애가 들어가면 무시가 돼요. 하나만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set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. 그래서 우리 iOS 앱 개발할 때 이제 셋이 쓰이는 경우가 터치 이벤트나 이런 거 할 때 여러 개 받아도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때 셋을 씁니다. 나중에 예제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고요. 자, 그 다음에 딕셔너리라는 것도 역시 순서가 없대요. 근데 얘는 특이하게 키 밸류 쌍으로 움직인대요. 자, 이쪽 키가 있고 이쪽에 밸류가 있죠.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 키 값을 가지고 이 값을 빨리 검색하고 찾는데 사용하는 게 딕셔너리입니다. 말 그대로 사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. 우리가 사전에서 F를 찾으면 거기에 사과 이런 식으로 쭉 나오잖아요. 그런 식으로 키 값을 가지고 밸류를 빨리 검색하고 이런 찾는 때 사용하는 자료구조 타입이 콜렉션 타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.
이 어레이와 딕셔너리를 이용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할 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뭐 어레이가 제일 많이 쓸 거고요. 스위프트에서는 이 딕셔너리도 굉장히 많이 써요. 뭐 제이슨 파싱하고 뭐 이럴 때 이제 다 딕셔너리 쓰거든요. 나중에 앱을 실제로 만들 때 그때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, 어쨌든 이 어레이와 딕셔너리는 있다 보면 알겠지만 이 구조체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프로퍼티나 메소드들이 많아요. 그래서 그것만 잘 알고 있어도 아주 쉽게 뭐 복잡한 알고리즘 적용할 필요도 없고요. 아주 쉽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, 여러분들이 연습을 또 많이 해봐야 됩니다. 이런 것들이 잘 연습이 잘 되면 예제 소스나 오픈 소스들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죠. 자, 여기서 노트 부분만 다시 잠깐 볼까요? 스위프트는 뭐 여기서 얘네들은 제네릭 콜렉션이다 라고 돼 있네. 제네릭이라는 말이 붙으면 뭐라 했어요? 자료형을 나중에 런타임에서 결정하겠다 이런 거였잖아요. 내가 인티저 배열만 어레이만 만들면 인티저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타입을 나중에 결정하는 거예요. 이제 그런 것들이 제네릭이라고 얘기했고, 저번에 얘기를 했었죠. 다 이렇게 이제 제네릭으로 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어레이를 보면 이제 어레이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요. 오늘 이제 여기 얘기를 쭉 할 건데, 여기 내용이 그렇게 이제 꼭 필요 알아야 될 것들만 있어 내용이 많지 않아.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으로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. 집합은 그렇게 많이 사용되는 건 아니에요. 이제 이렇게 쭉 집합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, 그 다음에 딕셔너리가 있네요. 딕셔너리. 그래서 딕셔너리도 굉장히 중요해요. 많이 사용하고. 네, 여기 내용이 그렇게 많이 없어서 따로 이제 제가 쭉 예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도록 할 겁니다. 자,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컬렉션이 뭐고, 컬렉션 타입이 뭐 3개가 있다.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. 그래서 지금 보면 어레이에는 인덱스와 밸류가 있고 셋은 밸류가 있는데 순서도 없고 그냥 이 안에 재즈가 있어 없어 이런 거 찾을 때 편하겠죠. 재즈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거 할 때. 그 다음에 딕셔너리는 키 값을 가지고 밸류를 빨리 찾고 이런 검색하고 이럴 때 사용하는 거고요.